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최소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요즘 격국론을 하도 들고 파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젠 적천수월 날인데 자평진전을 했습니다. 참 요즘 아주 격국론 공부하느라고요.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어디가 가리네요. 어디가 가리네요. 이게 가리네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건 그거고 오늘 또 적천수 처음으로 가야죠. 이 장이요 지지장이에요. 지지장에서 원문이 5개가 있어요. 이게 4번째고요. 첫 번째가 양지 동차강. 양지는 동하면서도 강하다. 음지는 정하면서도 뭐예요? 약하다는 뜻이겠죠. 지극하다. 그래서 양지는 충을 하면 빨리 적달현 나타나고, 음지는 매태경 매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원문에서는 사례 명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방파동 고익이에요. 생방이라는 거 인신사이죠. 그건 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익에 진술충미는 여러 써라. 폐지봉충 자세추. 진술충미는 서로 충을 했을 땐 자세히 들여다봐라 라고 해서 사례 명조가 하나 둘 셋 4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시는 단지 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중하고, 그리고 형이나 처는 동하기도 하고 안 동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번째예요. 이제 4번째 원문을 했습니다. 암충암의 우이희. 암충암해라는 건 뭐냐? 충을 하던 회 그 글자가 들어와서. 근데 암이란 뭐냐? 대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암암리가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는 대운에서 충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와서 모임을 갖는 것. 저것이 상대방이 대운이 들어와서 나를 충하면은 모두가 충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사주 자체도 아니고 일주도 아니고 누구다? 용신과 희신을 얘기한다 라고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셨어요. 임철조 선생이요, 사주 자체도 아니고 용신이나 희신을 충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극설교각경에서 이 사주 보면 금체 화목용조로 쓰는 게 맞은데 금이 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정관격이죠. 정관에서 경금이 투출해서 이 유술 금국하고요 을경합해서 금이 체예요. 그런데 오화를 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오화를 쓰지 않고 극설교가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철조 선생님께서요. 극설교가란 뭐예요? 극이란 이렇게 금이 극하고요. 설이란 오화가 설하죠. 인호술 하고. 그래서 일주가 완전 무근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수를 잡아라. 그래서 대운에서 수운이 좋았고요. 모군이 들어오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극설변변을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쭉 설명을 했으니까 하지만요, 그 위험을 제할 때는 불약, 화지, 덕으로서 화하는 덕으로서, 그러니까 저 금이 강하니까 금을 화하는 기운으로 가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불약이라는 것은 이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화하는 게 덕이 있다는 것은 일주한테 유익한 것이죠. 관살이 강한데 화한다? 일주한테 인수가 와서 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극설교가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지위자라는 것은 그 위험스러운 걸 딱 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주의 기운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식신제살은 조건이 첫 번째 뭐다? 이게 지금 격국론하고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지위살, 위험을 제한다라는 것을 출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살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 사주가. 그래서 그걸 제하려고 한다면 일주가 유근해야 된다고 첫 번째. 식신제살은 첫째 조건이 뭐다? 일주가 유근해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유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오화가 있어. 이런 화국을 이뤄버리니까 일주가 완전 무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자 운이 좋다. 이 축운도 괜찮아요. 유축 금극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극설교가 사주예요.
극하거나 설하는 사주가 있을 때 인수로서 써라. 그러나 극하는 거 설하는 거 말고 설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식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런 식상 용비격을 하라. 물론 식상이 너무 강해서 일주가 약할 땐 인수를 쓸 수도 있지만 인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걸 찾는 게 관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비겁을 써라. 그래서 식상 용비격이 특수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아주 자평진전과 적천수 천미와 똑같이 이렇게 지금 격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선 선생님 말씀하신 거고요. 읽어보세요. 금이 7.1이고요. 화가 3.1인데 이걸 용신으로 안 써요. 그리고 목도 3.2인데도 그렇고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가 된다. 자, 오늘 두 개의 사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 격국론과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요. 참 이건 제자약살격이에요. 참,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적천수 공부하다가요. 격국론으로 또 대가가 되었어요. 참나. 축토 속에 겨울이죠. 축토 속에 이 개수가 투출했어요. 칠살격 아닙니까? 잡기 칠살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가요. 격만 이렇게 해놓고 이 격을 칠살이니까 눌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기 칠살격인데도 제자약살을 해야 돼요. 그 이유 목화가 강해갖고 이 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바로 격국론에서 해결 못하는 제자약살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여천 선생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약살도 있다. 칠살을 용신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칠살을. 물론 흉격이면 안 써야 되는 거죠. 흉격은 격용신으로요. 그러면서 제하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주가 바로 제자약살격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천수 천미하고 어떻게 자평진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이론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요즘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평진전을 하는 날인 적천수 천미하는 날에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요즘 자평진전에 미쳐 있다니까요. 자평진전 공부할수록 그래요. 오늘도 또 이 제자약살에 대해서 유운사를 가지고 논합니다. 자평진전 격국론에서요. 제가 써놨어요. 제가 쓴 거예요. 그거는요. 자, 정화가 비록 생호 개동 마지막 겨울철에 태어났다 해도 비겁이 중중하다. 맞습니다. 개수 퇴기한다. 퇴기지만 그래도 이 축이 있어서 퇴기는 퇴기예요. 곧 봄이 오니까요. 봄이 오죠. 그런데 이게 참 음년생 건명이라 자기 왔던 길을 돌아가니까 사주가 참 좋아지는 사주죠. 무력한다. 재성을 눌러줄 만한 게 무력하다. 이 개수가 무력하죠. 그러니까 제자약살이죠. 부적위험 쓸 수가 없다라고 하셔요.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금수를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필히 반드시 축중에 신금을 쓴다라고 하시거든요. 신금을 쓴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축토 포장자였다. 그 축토가 속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설겁생재, 겁재를 설해서 이거예요. 이게 물을 품은 축토니까 습토잖아요. 그래서 겁재를 끌어들여 화를 빨아들여서 재성을 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금을 생한다라는 거죠. 위 보영 희신, 용신을 보호하고 하는 희신이 된다라고 해서 이 금수를 금토를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금입니다. 소렴자 끓이는 것은 묘목이 겁탈해서 겁탈식을 병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식신을 아주 좀 중하게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식신이죠. 그 눈으로 이 격국론이 아닌 이거 식신격이에요, 솔직히. 그러나 식신 속에 개수가 투출해서 잡기 칠살격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자약살이죠. 이치 이런 결과 조년에 처자가 형상했다. 초임자 신에는 암충 사오지어하니 여기 있죠. 그래서 좋다는 거죠. 은비유역. 그러면 뭘 일찍이 형처극자를 했다는 걸까요? 아마 이때일 거예요. 수run에. 그래서 은비유여했는데 경수run에 암암리에 와서 어떻게 암내 수run이 와서 오화와 합이 돼서
형상 탐험했다. 이때 아마 형처급자했을 겁니다. 지기유 좋죠. 뭐 회금급중 충고 묘목 병을 하니 그래서 발제 10여만이다. 10여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의 억이 되겠죠. 유차관지 이걸 봤을 경우 암충 대운에서 들어오는 게 그 기신을 충을 하면 어쩌냐? 암의 희신과 암암리에 또 해합을 하면 발복이 불천. 이건 천은 얕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이니까 뭐예요? 발복이 얕지 않다. 그럼 뭐예요? 많다라는 뜻이죠. 암충기희, 암에서 희신을 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암에서 귀신과 모인다든지, 그러면 화가 됨이 비경, 이것도 비자 부정이죠? 근데 이거 가볍다는 거죠? 그럼 가볍지 않다라는 뭐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충암의 이치는 기가홀호라고 해서 서리법이에요.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소홀히 하라 말라. 네,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네, 서리법이에요. 중국어나 영어에서 이 서리법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네, 축월의 정화일주 축토 신의 설기로 일주가 허약한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형제들과 일지 묘목의 도움으로 약변위강의 상태에 되었다. 이런 이유로 강한 화기가 충만한 사주체를 증주자인 철저님은 퇴액이라고 하지만 축중의 여기에 통근한 개수가 하나로 억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철저님은 축토에 포장되어 있는 신금을 용신을 보고 있지만 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수금 용신이 된다. 예, 컴퓨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무기중심론을 오행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 확실하게 화가 4.8, 토 2.7, 금 0.7, 수 2.3, 목이 3.0으로 화오행이 종주오행이 됐어요. 화체 수금용제로 수금 오행이 용이신이 된다. 격국론으로는 제재약살이에요. 네, 제재약살이 되었다. 대운 역시 음년생 건명으로 대운에서 흘러 호운으로 역대운으로 흘러 호운이 된 명주다라고 했죠. 이 심해점 격국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해점 취형론에서는 일주가 중하고 살이 경한데 더하여 살이 인성의 인화가 되면 관생일로 되면 불청해지므로 재성을 빌어 재정관이죠. 제재약살이에요. 청격이 되어 또한 귀격이 된다. 마치 이거 유운사 지난번에 자평진전에서 했잖아요. 이 사주예요. 이게 바로 일주가 강해서 칠사를 써야 되는데 재성으로 도와주는 제재약살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주처리까지 해놨습니다. 참 그래서 결론적으로 격국론과 중화론이 이 명조 4례 18 용신이 상신이 동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운이 용상신으로 흐르지 못해서 신유운 겁인 사령에서 불록이 된 사주다라고 해서 이 사주를 아마 저 위에 걸 얘기한 거예요. 치운론을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요. 조로는 화를 쓰겠다는데 화가 없죠. 자, 봅시다. 명조 몇 번일까요? 18번이네요. 좀 붙일 게 있구만요. 네. 네. 지금 무대원에 있어서 별로 안 좋군요. 네. 이걸 넘겨야 되고요. 신혼까지고요. 이 이후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화체인데 화운으로 흘리니까 안 좋죠. 네. 자, 19번 봅시다. 자, 이것도 로꼬격이에요. 아주 이것도 이것도 역시 격국론과 중화론이 아주 딱 맞는 사주예요. 자, 봅시다. 병화생은 맹하죠. 사원의 첫 번째 여름이다라는 거예요. 지지 양인 일묘. 맞습니다. 그래서 사화 승권 권력을 타고 있죠. 그래서 인출 인중의 병화를 당겨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투출했다. 그래서 청가는 미륵 봉 경신계 허부 무근이나 그래도 이 신금을 써야 돼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초운의 임오개미는 묵은지 수라, 뿌리가 없는 수라 능히 그래도 능히 금기를 설하니 지지가 몸이 난방이니까 좋았다 나쁘다. 나쁘겠죠. 뭐. 우조왕화니 재기가 이미 극설, 이진 다 끝났다. 그래서 조업은 비록 풍부했지만 형상이 일찌감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문에 신운이 딱 임해 있잖아요. 이런 때는 본래는 무대환, 큰 근심은 없지만 유년에 목화운이 오니까 또 형처 극자를 했어요. 그리고 가게가 숙조라고 해서 쑥벙어리 숙자거든요. 쑥대 숙자거든요. 쑥대가 입이 다 떨어지면 퍼런 기운이 없어지고 쑥대가 떨어지면 가지만 남아 있으니 얼마나 을신년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일교 신자 신운에 들어와서 암충 인목지병 암암리에 저 인목을 충함으로써 천간으로 뜬 재운에 통근해서 마치 고며두고 썩은 싹이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폐연이 이건 맹자에 나오는 소리고요. 갑자기 발흥을 하는 거죠. 자, 흥발해갖고 의류 15년까지 자창, 이거 창업하자는 뜻이에요. 한문을 이렇게 우리는 이 창자를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저렇게 쓰죠. 자창, 스스로가 창업을 해서 수배의 조상의 업보다 수배를 늘렸다. 신호는 영마지 범죄잖아요. 그래서 범죄니 출애, 대리,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영마가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고향을 떠나서 장사를 했죠. 경영득제 10여 만이라 병수르님은 어떻게 될까요? 병자면 흉다 길소했다.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득, 품질이 불기, 품병을 얻어갖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비견쟁제하고요. 끝, 임절지에 앉았죠. 그래서 자수가 부족하다, 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반대로 목을 인묘를 생하니까 이런 이유가 된다라고 해서 목이 성하면 안 된다. 자수가요. 불을 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사주 전체가 목화 금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령의 사화이고 지지의 인면목이 있어 일간이 강화한 상태에서 화세가 강하면 수로 소화시켜야 하는데 이거 아자가 됐네요. 양해야 되는데 시켜야 하는데 아가 돼도 이게 어떻게 빨갛지가 않죠? 시켜야 하는데 사주 자체에 없으면 다음으로 술을 생하는 금을 용신을 하고 다시 천간에 2개의 신금의 도움을 경금은 용신을 하고 대운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금이 용신이면 토가 시신이 되는데 토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건토와 습토로 나눠지는데 이 명제에 필요한 시신은 시신인 토는 습토이다. 술토는 건토에 해당으로 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세를 더욱 강한 성질이 있다. 때문에 병술대운에 불행하게 된 것이다. 호명불여 호운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4.9 금이 4.8로 0.1 차이에요. 그래도 목재 금토형이죠. 자,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건너뛰게요. 4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는요. 그럼 식상을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식상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금을 쓰니까 재성을 쓰네요. 장통, 도통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철저님하고 심해천님하고 같은 격과 업부론이 같이 흘러갑니다. 안 좋은 거, 차이가 나는 건 차이가 나지만 같은 거는 같이 흘러갑니다. 병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죠. 그리고 저 경신금만 다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병정화가 들어오면 다치니까, 용신이 다치니까 안 좋은 사주죠. 상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이 아니라 그럼 걸럭격이에요. 양년생이 4월에 태어나면 병화 4월에 태어나면 걸럭격이죠. 걸럭은 우선 정관을 상신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정관부터 잡죠. 그런데 정관이 없음으로써 정관은 개수죠.
정관이 없음으로써 재성을 천간으로 어떤 재성을 쓰다 보니까 신유대운이 제일 좋았죠. 그리고 병술대운 되면 끝납니다. 고생 좀 하죠. 일어나 풍질이 걸려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때 병들어서요. 일찍 돌아가는 자주죠.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자연이다.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5번째가 아주 중요한 아주 적천수에서 있는 최고 명언이죠. 왕자 충쇠 쇠자발, 쇠신 충왕 왕신발이라고 해서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원하면 쇠한 것은 뽑혀버리고, 그리고 쇠한 것이 왕한 것을 충원하면 왕한 것은 발끈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아주 참 가장 적천수 원문에서 유명한 소리죠. 그래서 사주의 틀을 봐야 된다. 용신이 강하면 대운에서 허약한 게 오면 오히려 충을한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참 적천수가 참 대단한 책이죠. 이 원문을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시주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철주 선생이 완벽하게 적천수 천미로 대미를 장식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